왜 이런 재단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뿌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2000년 초반에 김대중 정부 때죠. 북한의 평양 의과대학 병원에 갔었어요. 아마 이제 최초로 평양 의과대학이 일주일간 있으면서 심장 박동 수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수술이었죠. 5일 동안 있으면서. 그때는 베이징을 통해서 들어갔고, 예, 그래서 주일날 비자 받고, 그 다음에 월요일 도착하고, 그 다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런데 심장 박동기 수술을 하는데 오전에 하고 오후에 거기에 있는 의사들에게 심장에 대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때 상황은 야, 이게 같은 동시대에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북한의 최고 병원이죠. 평양의과대학 병원이라는 걸 설명이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때 제가 안암병원에서 그 수술 세트를 혹시 몰라서 15개를 가져갔거든요. 원래는 거기 주고 오는 게 아니고 다 회수하는, 그리고 무슨 모든 것 대부분은 왜냐하면 재생해서 쓰기가 곤란하니까. 근데 결국은 다 거기 놔두고 왔습니다. 5명의 수술을 했었고, 거기에 만나는 젊은 의사들이 하고 대화하고 또 우리 토론하고 하면서 꼭 제 동생 같았어요. 김 교수 선생 이러면서 계속 저 옆에 거의 뭐 아침 출근하자마자 그 병원에서 나갈 때까지 제 옆에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는 게 많아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수술이다 보니까 그런 그 배움의 기회가 너무 소중해서 뭐 완전히 딱 붙어서. 그런데 그때에 저는 잠깐 틈을 타서 이 심장뿐만 아니라 다른 그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받고 있나를 봤는데, 우리 김지현 선생님 뭐 잘 아시겠지만 그때 2000년도 초니까 도저히 아주 뭐 여러분 아마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열악한 환경. 수술을 하다가 그 전기가 나갔어요. 엑스레이가 나가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무용등이 다 꺼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벗어야죠. 그랬더니 벗지 말고 좀 기다려라. 왜냐하면 이거 지금 물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장갑 낀 채로 2시간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열악한 거죠. 엑스레이가 보이지를 않아요. 참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가 결국은 제가 어떻게든 그 심장 환자들이 그래도 그 인간답게 좀 건강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을 다 마련해서 다음 해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국정원에서 도저히 허락이 안 됐어요. 그게 486 이상의 컴퓨터는 이 핵 개발에 쓰인다, 전용한다 그래서 허락이 안 돼요. 우리가 부정맥 시술하고 이거 하는 모든 게 전부 사실은 컴퓨터로 다 하는 건데 뭐 전혀 허락이 안 되니까 계속 노력하다가 결국은 저희 안암병원의 동물 실험실로 갔죠. 그런 안타까운 경험들이 계속 있다가 2015년도에 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있어요. 평양과기대. 평양과기대가 사실은 남과 북의 정부가 동시에 허락한 그 대학이에요. 평양의 과학기술대학. 근데 과학기술대학이 뭐 영어로만 강의하고 또 훌륭한 그 아주 세계적인 석학들이 와서 교수로서 있고 북한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을 가르치는 그 김일성 대학보다도 사실은 앞서간 평양과기대인데, 평양과기대 안에 의과대학을 만들 테니까 그 의과대학에 뭔가 좀 한국 측에서 도와주는 재단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그때 안암병원 원장할 때 저희들이 기꺼이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영향력이 있는 의료계의 많은 분들, 의료뿐만 아니라 치과
또 약학, 간호학, 뭐 이런 다양한 보건 의료, 헬스케어의 리더 분들을 다 의기투합해서 통일부의 허락을 맡아서 그때 남북 이름이 길죠. 남북 보건 의료 교육 재단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쌀 주고 뭐 우유 주고 약 주고 또 이렇게 장비 보내주고 하지만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북한 의료인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잘 교육시켜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북한 의료의 문제점, 북한 주민들의 문제점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 재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전에는 그래서 평양 가기대 의학부 학생들 한 50명을 중국으로 나오게 해서 저희들하고 MOU를 맺은 중국 국제병원에 거기서 약 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중국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게 한다든지 또는 캄보디아로 나오게 해서 북한의 많은 언챙이 수술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캄보디아에서 트레이닝 시켜서 그 의사들이 캄보디아 의사와 함께 평양에서 한 번에 할 때 한 70명 수술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뒤에서 돕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그런 창의적인 방법으로 북한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카드를 써야 되니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생명을 봐야죠. 여러 명이 몇백만 명이 굶어 죽고 간다 이런 것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한 생명 이걸 어떻게 우리가 도울 건가? 북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선을 그어서 휴전선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은 선 그 북쪽에 똑같은 시대에 지금 약 50년 이전에 의료 혜택을 보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하거나 의료인으로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이 시기에 의료인으로 이 남한에서 이러고 있을까? 그냥 오늘 앉아보고 또 내가 아주 편안하게 그 풍요를 누리고만 사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언젠가는 우리가 돌봐야 될 북한 주민들이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언젠가는 저 환자들 우리가 케어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의과대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 젊은 의사들에게 도전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좀 체계를 만들어서 이런 노력을 하자라고 해서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어려운 시기죠.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또 저희 재단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언젠가는 이 의료를 통해서 문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문이 열리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열어주신다고 보여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준비해야 된다. 그 준비하는 주체로서의 우리 재단으로서 그런 자각을 하고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 재단 운영위원회 이사 이런 분들이 지금 손잡고